야야야 못 산다. 아이고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토리 동생 이뻐? 동생 이뻐? 어이구 뿅. 토리야 동생 이뻐? 너도 이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씨앗 파종을 해볼게요. 사실 씨앗 파종하면은 봄에만 씨앗 파종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파종이라는 거는 용도에 따라서 봄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봄, 가을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많이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내내 조금씩 나눠서 파종을 해요. 오늘은 무슨 품종들을 많이 할 거냐면, 지금 다 이렇게 보이는 펜지, 비올라라고 하죠. 제비꽃이라고도 하고요. 요 종류들을 다 할 거예요. 얘네들은 서울 기준으로도 땅에서 얼지 않은 꽃들이에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 보면은 길가에 눈이 내려도 이렇게 막 꽃이 화단에 많이 피어 있죠. 그래서 겨울 화단을 꾸미는 걸로 아주 대표적인 게 꽃 양배추랑 이렇게 펜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펜지 종류들이 옛날에는 색깔들이 굉장히 촌스럽고, 그 다음에 얼굴이 큰 애들 위주로 많았었는데, 요새는 개량이 돼서 얼굴이 작은 녀석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프릴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고 파스텔 톤 색깔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런 애들은, 개량이 된 애들은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요. 네. 저도 요번에 사실 이 펜지 종류들을 삼색 제비꽃 위주로, 그러니까 좀 저렴한 거 위주로 제가 많이 키우고 정원에다도 많이 심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애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한번 심어놓으면 씨가 자동으로 떨어져서 잘 나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특이한 품종들은 교차 수정이 돼가지고 원 품종 모양으로 나오진 않지만, 꽃이랑 수정이 되는데 뭐 괴물이 나올 리도 없고, 저는 꼭 이렇게 특별하게 막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그런 게 없어서요. 다 이쁘고 좋아서 한 4, 5년 전에 한번 대량으로 파종하고 나서는 2, 3년 동안 계속 이쁘게 봤거든요. 근데 작년쯤 보니까 정원에 이제 거의 다 없어졌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 제주도는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그렇게 이제 로수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게 한번 씨를 뿌리고 나서 종자를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꽃이 피는 애들을 리시딩 된다고 그래요. 리시딩, 자동으로 번식된다. 이제 그런 애들 대표적으로는 이런 애들, 뭐 수레국화, 그 다음에 하고 되게 많아요. 종류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또 이제 겨울에도 잘 넘어가고 그러니까 많이들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이 종류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왔냐면, 파종을 할 때 가을에 한 번 하고요, 겨울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봄에 한 번 했어요. 보통 씨를 파종하고 나서 제 기억으로 한 2달 정도면 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을에 파종한 애들이 겨울쯤에 꽃이 막 피고, 그 다음에 겨울에 핀 애들이 봄에 피고, 그 다음에 봄에 파종한 애들이 초여름까지 꽃이 피거든요.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절하기도 할 수 있는 식물이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눈에 안 보여가지고 이번에 또 거금을 들여서 종자를 샀어요.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종자 들여오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검역만 잘 통과하면은 웬만한 건 다 오케이였는데, 몇 년 전에 그 검역법이 되게 크게 강화가 되면서 거의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씨앗 판매하는 종묘상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냥 직구로 바로 배송으로 쏴줬거든요. 왜냐면 종자라는 게 무겁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방법들이 거의 다 막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식 수입 루트로 수입하신 것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자기가 키워서 자기가 종자를 이제 만들어서 채종을 하던가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종자법이라는 게요, 내가 수입해서 판매하는 거, 소포장해서 판매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허가 기준이 원래대로라면은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그 기준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좀 틀린 데다가 의외로 이렇게 커다란 공간을 요하거나 하우스 같은 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올해는 제가 정식 수입 루트로 수입하신 것들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요것만 해도 벌써 종잣값이 5만원 이상이 되네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막 물건 사는데 이렇게 지르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제가 유일하게 막 물건에 집착하는 게 바로 이 종자랑 식물이거든요. 눈이 한번 휙 돌아가면은 순식간에 막 몇십만 원씩 긁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올해는 정말 꾹꾹 참아서 요거랑 조금 더 했어요. 네. 아주 소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종자를 파종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좋은 흙을 써야 되는 거예요. 흙의 기준이라는 게, 종자 파종용 흙의 기준이라는 게 뭐 좋은 흙이라는 게 막 영양분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두 가지 기준만 맞춰주시면 돼요. 영양분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독이 된 흙이에요. 그러니까 밭에 있는 막 그런 흙 말고요, 마당에 있는 흙 말고요, 상토용이나 파종용 흙을 따로 사세요. 그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 영양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소독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게 유통되는 흙들은요, 유통기한이 다 뒤에 적혀 있는데 거의 대부분 1년 기한으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대량으로 사게 되면, 큰 포장을 사게 되면 가격이 어쨌거나 저렴하니까 큰 포장으로 많이 사서 쓰시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일반 가정에서는 1년 그 유통기한을 휙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이제 보관을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넘어가 버렸을 경우에는 보통 이 전문적으로 이 흙을 만들어내는 데서는 커다란 찜기에 놓고 찌던가 아니면 화학약품을 통해서 소독을 하는데, 집에서 간단히 하시려면은 그런 걱정되는 흙들을 비닐봉지에 싸서 전자레인지에다 살짝 돌리세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균이나 미생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좀 없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영양분이 없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영양분이 많으면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뿌리를 내린다 하더라도요, 그 애기 모종들이 잘 크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초보분들은 욕심이 의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빨리 잘 크게 한다고 처음부터 영양분이 굉장히 많은 흙에다가 두던가, 아니면은 모종 새싹이 잘 난 상태에다가 해서 이제 뭐 과립으로 된 거라든가 액상으로 된 비료를 막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100% 다 녹아내려요. 얘네들이 씨앗이 자라나는 그 이치는 뿌리가 내리고 위로 싹이 올라오는 건데, 뿌리가 깊게 잘 넓게 퍼져야지 건강한 식물체가 되잖아요. 근데 영양분이 과한 흙에다 놓으면 얘네들이 영양분을 찾아서 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내려가는 도중에 썩어버리든지 아니면 굉장히 뿌리 형성이 짧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튼튼하지 않은 모종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모종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때쯤에야 비료를 따로 주시는 게 좋지, 절대 파종 상태에서는, 파종할 때는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제가 잘 쓰는 이런 파종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종자 하나당 하나씩 넣기로 돼 있는데, 좀 저는 그냥 많이 하는 편이니까 종자 한 품종을 지금 보니까 10개나 15개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칸에다 그냥 다 한꺼번에 놓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제 잘 키운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모종이 잘 크면은 그거를 이제 분주를 하는데, 그거는 또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는 오늘은 요 펜지 종류만, 펜지 종류, 원예용 바이올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개량이 된 그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애들 할 때도 중요한 게, 외국 가드닝 동영상들 보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돋보기 쓰고 다 이름 다 쓰잖아요. 이거 꼭 쓰셔야 돼요. 이게 씨앗들이 굉장히, 꽃씨들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뭘 심었는지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품종 확인을 위해서 꼭 이런 네임택을 이용하거나 안 쓰는 책받침 같은 걸 쓰셔가지고 택을 이름을 써서 붙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임펜을 쓰시는데, 이 네임펜 의외로 금방 지워진답니다. 네. 정원에 있는 식물에다가는 네임펜 쓰시면 잘 안 돼요. 근데 모나미인가 어딘가에 정원용 펜이 따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잘 안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구해다가 쓸까 지금 그랬는데, 하여간 일반적으로 쓰는 유성펜, 네임펜들은 수돗물로 여러 번 혹은 빗물로 여러 번 씻기면 의외로 잘 지워진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다 해놨다가 한두 달에 보면 진짜 이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상토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하는 거를 쭉 보여드릴게요. 파종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어느 정도 깊이로 파종하느냐예요. 그 공식은 어떤 거냐면, 종자 크기의 2~3배 깊이거든요. 모든 식물들은 거의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종자 종류 중에 암바라랑 광바라, 그러니까 해를 안 봐야지 종자가 씨가 나는 애가 있고, 해를 많이 봐야지 씨가 나는 애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거는 발화율이 좀 차이가 날 뿐이고 확률이 좀 높아진다 뿐이지, 해를 봐야 하는 애를 조금 어두운 데서 발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이거를 기계에다 넣어서 이제 발화한 데들이 있어요. 진짜 대단위로 이제 종묘로 뽑아낸 데들 보면은 아예 꽉 막힌 사방이 다 막힌 데서 다 모든 품종들 다 그렇게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씨앗이 발화하는데 햇빛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생리학적으로는, 식물 생리학적으로는 그렇지만 몇몇 종류들은 해를 좀 많이 봐야지 처음에 스타트가 시작되고, 어떤 식물들은 스타트 하려면 해를 안 봐야 된다 해서 신문지를 다 가려놓고 막 이러기도 해요. 근데 제가 해봐도 별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녀석은 종자 크기가 이렇게 작아요. 근데 이거는 작은 편도 아니에요. 꽃이 치고는 진짜 밀가루 같은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카메라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은 종자 크기 부피의 2~3배 깊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심는다고 구멍을 파고 심는 듯한 느낌을 주면 아예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선 깨끗한 상토를 두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을 꼭꼭 눌러주는 편이에요. 꼭꼭이 아니라 살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게 일반 파종판보다 구멍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새 유통이 잘 안 돼가지고 오죽 여러 번 썼으면 여기가 다 너덜너덜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이제나 나중에 박스 테이프를 붙여야 되겠어요. 우선 상토 흙을 넣은 다음에 꽉꽉 누르지 말고요, 살살살살살살 눌러주세요. 흙을 적당히 다진 다음에 씨를
뿌리면 돼요. 자기 종자 부피의 2~3배 깊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고 심는다라는 느낌으로 심으면 못 올라온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씨를 파종을 한 다음에 보통 위에다가 뭔가 카바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노출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외국의 동영상들 보면은 이나 아니면 이제 그 교과서 같은 데를 보면은 그 위에다가 질석을 뿌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질석인데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모래사장 같은 데, 바닷가 모래사장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모래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질석의 역할 중에 되게 큰 역할이 뭐냐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보습성이라고 해서 수분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 굉장히 큰 크기인데 이거를 위에다가 얇게 깔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씨앗 파종하고 나서 씨앗이 날 동안 물을 말리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보완해 주는 건데 사실 지금 국내에서 유통되는 애들 중에 이 정도 되는 입자의 질석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대부분 거의 진짜 밀가루 같은 것들만 유통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면 그렇게 밀가루 같이 얇은 애들을 여기 위에다 뿌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처럼 입자가 좀 두꺼운 질석이 있지 않는 한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이 위에다가 질석하고 마사랑 구분을 못 하셔가지고 막 마사를 뿌리기도 하시는데 제 경험상 그렇게 좋지 못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깨끗하게 소독된 상토에다가 물을 말리시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파종을 했습니다. 사고만 치지마. 알겠지? 니도 거기다가 오줌만 싸지마. 마리, 너 말이야 너. 엄마 너무 잘 알고 있어. 네가 한 일. 소리 들어가봤대? 되게 따뜻해? 마리도 그거 알아서 그러더라고. 마리